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좀 그 표현부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재확진, 재감염, 재활성화. 뭡니까 이거? 우선 감염이 됐다고 하면 예.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이 만약에 바이러스다. 예.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네. 지금 볼펜이 안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 볼펜이 있지만 안 보이는 상황. 예. 요건 감염이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무증상 감염들. 그런데 만약에 증상을 보인다. 예. 활성화돼서 감염이 된다는 상태면 예. 이게 보일 때는 우리가 PCR이라는 검사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서 예. 확진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많이 노출되고 예. 그래서 증상을 보이다가 치료가 잘 돼서 이게 잦아들었는데 예.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 즉 우리가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예. 증상은 없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은 재활성화고요. 예. 재감염 같은 경우 좀 얘기가 다른 게 아직 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호주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음에 약 90% 이상이 항체가 생긴다고 돼 있어요. 네. 예. 예. 근데 그 항체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인지 예. 그걸 중화할 수 있는 항체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일단은 지금까지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예. 이것이 안 낫는 병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예.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고요. 예, 예. 우선적으로는 무증상으로 격리되었던 분들 중에서 예. 또는 약물 치료를 받았던 분 중에서 다시 바이러스의 양이 일부 늘어나는 상태이지 예.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이 중증도로 발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그러니까 다시 여쭤본다면 재확진과 재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음성이었던 분이 양성으로 이제 다시 확진 사례를 받는 거니까 그거는 재활성화가 돼서 재확진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재감염의 경우에는 혹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거는 재감염 사례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재확진과 재감염 사례는 분명히 다르다. 다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체 얘기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그 언급하신 게 90% 항체가 생겨도 그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대목이 아까 이제 본부장께서 얘기한 PCR 양성인 경우에도 항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인 경우가 덜어 있었다. 이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까? 사실 우리가 매년 겪는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요. 예. 우리가 매년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가 계속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를 키우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홍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홍역을 한번 앓고 가거나 예방접종을 하면 다시 걸리지 않는다라고 네. 알려져 있었지만 2019년 여름에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던 홍역이 우리나라에서 집단 발병을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그 얘기는 우리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몸에 그 홍역 또는 다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항체의 수치가 떨어지거나 있긴 있지만 예. 약해지거나 또는 약간의 변형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력이 충분히 그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사스 같은 경우는 나타났다 사라졌잖아요. 네. 예. 그걸 한번 알았던 사람들은 항체가 다 있지만 예. 그분들에게 다시 사스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항체가 이겨내는지 윤리적으로 실험하기가 어렵겠죠. 예. 따라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속된다면 지속되지 원치 바라지 않지만 네. 예. 지속된다고 하면은 지금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항체를 가진 사람이 다시 감염될지 안 될지는 올 가을이나 내년쯤 돼야 명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뒤따르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도 초반에는 이제 뭐 재감염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활성화라고 좀 부를게요. 네. 재활성화 사례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뭐 물론 그 사례별로 지금 총 몇 명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들별로 그렇다면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양성의 사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격리 기간 혹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보통 2주로 잡고 있는데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께서 일주일도 얘기했었고 네. 2주일도 얘기했었고 3주일도 얘기하는데 보통 의료적으로는 가장 평균적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점을 얘기합니다. 예. 4달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넉넉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서 그것이
증상을 일으키고 예.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있을 때 네. 우리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매뉴얼에 따르면 그것이 2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2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코로나19를 아직 다 100% 모르기 때문에 예. 더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질 원치는 않지만 예, 예. 올 가을이나 내년에 다시 유행할 때는 이번에 그 기준을 변경을 해서 예. 3주를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2주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뉴얼에 따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에서 경북 풀원 요양원에서는 이 재확진 사례가 7건으로 집단 재확진 사례거든요. 이렇게 집단으로 7명이 재확진이 된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것은 재확진보다는 이제 재활성화라는 말씀을 네, 네.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니까 선별진료소에서 봉사를 하고 확진을 해서 나머지는 이제 호흡기 내과랑 감염내과, 중증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치료를 하십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이 있죠. 네. 예. 보통 80% 내외 분들은 증상이 없거나 특별히 어떤 약물, 바이러스를 활성화를 떨어뜨리는 약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기다리면서 2주간 의료진의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격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에볼라나 에이즈의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 2주간 안전하게 격리를 받았던 분들이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재활성화된 분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약물을 받았던 게 아니라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예. 환자를 모셨던 분들인데 전수조사를 하다가 양성이 나왔던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격리가 돼서 활성화됐지만 그래도 제가 증상이 이상해서 검사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중증으로 입원했거나 중증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다시 재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걱정될 부분이 있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가 됐거나 아니면은 환자분들을 모시다가 노출돼서 무증상으로 감염 발병된 분들이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 예. 그런 분들은 일정한 기간이 돼서 분명히 아까 제가 이 볼펜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드린 예. 것처럼 예. 안 보였지만 예. 본인이 일반 면역 상태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서 증상도 없고 또 아까 정 본부장이 말씀하신 누군가에 감염시킬 만큼 충분한 바이러스 양이 아니지만 예. 우리나라의 이 리얼타임 PCR 수준이 좋기 때문에 예. 일찍 발견해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그 정도로만 하고요. 완치가 되신 분이 현재까지 6,598명이고 어제 하루만 해도 135명이 추가 격리 해제가 됐는데 물론 저희가 얘기했던 재확진 사례는 경북 봉화푸른요양원, 대구 이쪽 사례들 주로 언급 많이 했고 기존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확진, 재감염, 재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추이를 좀 보죠. 50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이거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말에 또 했던 네. 얘기라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좀 나중에는 생활 방역 체계로 바꿀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 좀 이른 감이 있긴 한데요. 47명의 신규 확진자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분명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라고 봐야 자, 될까요? 이게 46일 만에 첫 번째죠. 예, 50명 아래로 떨어진 게. 네. 그러니까 절대로 안심할 수는 없죠. 예. 하지만 고무적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다행인 건 뭐냐면 4월 들어와서 지금 이제 엿새째 됐습니다만 자, 4월 1일 89건. 9명이 이제 추가 확진됩니다. 예. 4월 2일 86건. 그리고 4월 3일에는 91. 그리고 이 4월 4일에는 84. 그리고 오늘 47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지만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 이제 발생한 추가 확진자니까 예. 4월 5일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추이를 보면 지금 다 두 자릿수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100명 위아래로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안 떨어질까 예. 조마조마 해왔는데 4월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4월 식목일까지 보내고 나서 떨어졌다. 그럼 이 시계를 조금 되돌려 보면요. 원래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2주만 해봅시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을 때가 4월 5일까지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결국 4월 4일에 4월 5일까지로 안 되겠습니다. 2주 더 해서 4월 19일까지 가시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원래는 오늘이 개학 예정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미 개학은 다 미뤄져 있고 예. 이번 주 목요일 온라인 개학부터
고3, 중3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을 좀 벌었죠, 우리가. 그런데 이 4월 19일까지 사이에 매우 중요한 또 날짜가 들어있어요. 4월 12일, 다음 일요일이 이 기독교에서는 부활절로 지내는 네. 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집회 조마조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지금 어찌 보면은 좀 이제 당분간 우리가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대상이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4월 15일 하루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금요일부터 4월 10일, 4월 11일 토요일, 다음 주 수요일 15일은 이 사흘 동안 투표예요. 예. 그러면 그 밀집 접촉이 또 예상되는 부분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뭐 최선의 방안을 내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어쨌든 여기까지를 잘 지나고도 오늘처럼 이제는 100명에서 떨어져서 한 50명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저는 또 집단 감염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우리가 생각치 않은 해외 유입이 또 이제 발진한다든가 지금 5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집회, 예. 두 번째로는 요양병원, 네. 세 번째로는 중규모, 소규모의 집단 감염. 예.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로구 콜센터 같은 직장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외 유입이고 예. 마지막으로 청년층을 우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청년층이 아니고 마지막에 일탈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에서 일탈하는 네. 예. 요거만 좀 2주 동안 지킨다면 예. 50명 내외에서 조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방역을 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인 앞으로의 2주간 이제 정부 목표치인 50명을 계속 밑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 수치가 주는 메시지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목표치를 딱 50명으로 정한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의 경험을 보면은 마지막 환자분이 격리 해제가 돼야 이것이 종식 선언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마지막 환자분이 계시는 동안은 의료시설에 있고 음압병상이 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었죠. 네. 근데 지금 50명이 확진이 된다고 하는 것의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 50여 분이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모두 중증 환자로서 예. 음압병상이나 중증 치료시설로 우리가 에크모라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뭐 예. 폐회 이런 집중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매일 50명 이내로 발생할 경우에는 예.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온 50명이지 사실 실제로 이 방역 당국에서 재생산 지수를 봤을 때 안전하다고 얘기한 거는 10명 이내로 2주 이상 지속될 때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50명 이내로 되면은 안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치료할 때 환자분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예. 실제로는 10명 이내로 2주 정도는 지속돼야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받아들여 네. 주시고 50명 이하로 이게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안전하게 활동을 외부에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정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신천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2월 말 대비 지난주에 국민의 이동량 20% 증가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네. 알게 모르게 벚꽃놀이 가신 분들 네네네. 그리고 여행 가신 분들도 뭐 계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게 네.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네. 뭐 날씨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여전히 뭐 그런 거리두기라는 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또 이제 여기에 나오셨던 많은 의료 전문가 분들도 예. 봄에 좀 햇살도 쐬고 광합성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예. 면역력을 키우는데 좋다. 다만 이 물리적 거리두기, 이 충분한 거리를 가지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자. 사람이 많은 곳은 마스크를 쓰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국내 이 통사, 이동통신사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중교통 이용량이 12만 명 정도에서 하루 6만 명 정도로 떨어졌다가 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동량이 말씀하신 대로 2월 말 3월 초 대비로는 지금 한 16%에서 20%까지 다시 증가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5분의 1 이상이 많이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의미고요. 예. 또 하나는 구글에서 131개 국가를 빅데이터로 구글 데이터가 분석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는 실내 이동은 줄었습니다. 예. 한 20% 내외. 예. 그런데 야외 이동은 50%가 늘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디를 주로 가는가 봤더니 해변과 공원을 예. 평소보다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사람이 좀 없겠지, 한적하겠지 하고 가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야외 접촉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예. 프로야구가 왜 개막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예. 스테디움에 모이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흐른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접촉 자체, 밀접 접촉은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조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예. 상호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유 교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뭐 이제 지자체별로 몇몇 지자체장들은 뭐 쓰나미까지 언급하면서 나중에 더 큰일 날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유 교수님께서도 주말에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외부 표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걱정은 되시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예. 그것은 우리 재감염 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독감이 한 명의 환자가 한 명에게 전파를 하고 예. 또 한 명에 전파를 하니까 이 고리를 끊으면 그것이 끝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볼 보면 재감염 지수가 한 명이 평균 3명 이상을 옮깁니다. 그러면 한 명이 3명, 9명, 그다음에 81명, 예, 예. 233명 그리고 늘어나는데 그 고리 중에 2-3명만 아까 최평론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일탈해서 빠지게 되면은 다시 당국에서 검역당국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나 특정한 종교 시설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빠졌는데 그 데이터를 싹 이렇게 빼고선 그래프를 보면 수도권만 보잖아요. 예. 그럼 수도권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속적으로.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방아쇠라고 하는 부분이 예. 네. 아까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예, 예. 4월 12일 그 부활절이나 예. 또 선거 전후로 해서 다중시설로 모이는 것이 만약에 해서 그것이 방아쇠처럼 당겨진다고 하면은 예. 그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치료를 했던 경험으로 예. 생활치료센터 등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거를 예, 예, 예. 이걸 경계를 이제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나면 예. 무섭잖아요. 예. 이 그렇죠. 해일이 온다. 예, 예. 질병 해일이 온다고 무서운데 그런 메시지보다는 그러기 전에 예. 우리가 미리 생활치료센터나 예. 또는 각 종합병원별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나 의료병상을 늘릴 수 있는 지자체나 법률로 미리 지원을 해서 예. 안 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예. 왔을 때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에 며칠 동안 일부 환자를 잘 못 맞췄던 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수도권에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신발끈을 좀 더 그러니까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신발끈을 좀 더 강하게 미리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네. 해석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주말 사이 가장 뜨거웠던 뉴스 중 하나죠. 이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네, 통과했다가 다시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뭐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죠. 네네.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처벌될 겁니다. 지금 외국인의 경우에 뭐 베트남 유학생 3명 지금 이제 강제 출국되는 거죠. 사실상 추방인 거죠. 그리고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고발 조치가 돼서 이건 만약에 기소가 되면요. 어제부터 바뀐 법령이 적용됩니다. 그게 바로 과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네. 이제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중죄로 지금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유학생 청년, 전 그 심정이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네. 자, 정말 외국 생활하다가 이제 고국에 들어와서 집에 있고 싶었겠죠. 예. 근데 어차피 대상 자체가 자가격리예요. 의무적으로 2주. 예. 그럼 집에 있는 겁니다. 굳이 시설격리를 택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이게 너무나 좀 이 욕심이 과해서 열은 났는데 증상은 있는데 해열제를 무려 20알이나 먹고 네. 예. 열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역 라인을 그냥 통과했어요. 예. 열이 없이 무증상으로. 그런데 다음 날 아프니까 결국 선별진료소를 가게 되고 확진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역학조사 문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생이 그냥 검역에서 저 열납니다. 비행기 타기 전부터 발열이 있었습니다. 그럼 열 재보고 그 공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예. 거기서 확진이 됐다면 격리 치료가 됐겠죠. 그럼 여기서 접촉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안 가져도 되는 거죠, 최소한.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항공기안에서 함께 접촉했던 20명은 격리에 들어갑니다. 예, 예. 밀접 접촉자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왜 그 스스로의 상태를 거짓말을 했어야 할까? 그 밖에 나와서 하루 더 있으려고 거짓말했다가 이 청년은 정말 여차하면 뭐 1,000만 원 벌금이나 예. 1년 징역을 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정말 잠깐의 판단 이 오류로 우리가 참 힘든 일을 겪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범죄자가 아닌데 환자인데 속이면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로서 그냥 처신하면 된다.
우리가 굳이 그걸 감춰서 범죄자가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이 뉴스 보신 분들은 그래도 열이 났는데 해열제까지 못 먹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두 알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20 언급 알. 나온 것처럼 해열제가 20알입니다. 좀 걱정이 되긴 아니, 해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을 수 있는데 예,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열이 나지 않는다고 검역을 통과한 거예요. 예, 예, 실제로 예. 이 온도계도 안 나왔고. 예. 근데 제가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예. 사실은 타기 전에 좀 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문진에 대한 반응이 그렇습니다. 달라지거든요. 예, 예. 그 부분 좀 짚어드렸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네. 20알을 먹으면 이 실제 건강에, 몸에 네.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그분이 아니라서 예. 한 번에 20알을 드셨을 가능성은 적고요. 예. 그리고 용량으로 조금씩. 보면 이제 예. 제가 상품명을 빼고 성분명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또는 이부프로펜 둘 중에 어떤 걸 드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용량이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적은 것들이 있어요. 예. 500ml가 2알씩 포장돼 있어서 이렇게 2알 해서 12알이 하나로 돼 있거나 325ml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2알씩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그 8알이 됩니다. 그거에서 비행기 타기 전날 8알 먹고 예. 그다음에 비행기 타는 날 먹고 이제 14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오면서 또 먹으니까 총 복용량이 20알 정도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과용량인 게 예. 이게 서방용으로 판매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오버 더 카운트라고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약품인 할 수 있게 우리나라 허가를 해줬는데 약사님들이 걱정하셨던 게 이것이 먹으면 서방용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아우 하나를 더 먹어야지 하면서 오히려 간 손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수마를 동시에 먹었을 가능성은 적지만 여기서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이런 해열 진통제를 과량 복용하게 되면은 예. 간 질환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위험하고요. 혹시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먹었던 사실을 숨기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고, 그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알게 되면 그동안 접촉한 사람을 또 파악해야 되는 조사 당국의 그 어려움들, 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 점 저희가 다시금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계속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나눴는데 지자체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사이 여전히 또 현장 예배를 한 교회들이 나왔습니다. 예. 사랑제일교회도 역시나 지난 주말에 예배를 강행했는데 경찰에 이렇게 고발까지 했는데도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공권력이 이제 강제로 해산하는 조치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좀 과격한 시위나 집회가 있는 경우에. 그런데 여기는 뭔가 폭력 집회라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종교 행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행정명령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지금 처음에 저는 이게 300만 원 행정명령으로 이 집회를 예배를 금지했는데 모이셨잖아요. 네. 2천여 명 정도가. 그럼 300만 원의 이 과태료를 물리고 행정명령은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입니다. 지자체에. 그런데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초고강도수를 쓴 것은 교회에 300만 원 벌금이 아니고 개인 신도마다 30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럼 이게 2,000명이 모이면 막대한 과태료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정도를 내고라도 모이겠다고 하면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다만 그럼 집회를 한다면 7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행정명령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와 서울에도요. 1000여 개 교회가 집회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 공무원들이 가셔서 자 손세정제로 씻고 들어가는지 거리를 두고 예배를 보는지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는지 예.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 혹시 하시지 않는지 예. 또 출입 기록들을 명단을 명확하게 작성하는지 이런 등등이거든요. 네. 그 이걸 지키시면 굳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일단은 이 7가지 가이드라인을 어겼기 때문에 2주간 이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강행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과태료 내셔야죠. 뭐 계속 저희가 언급을 특정 교회 이름을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경우도 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가 이제 강력하게 고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국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흡연자가 고위험군에 추가가 돼서요. 네. 이게 주말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역시 흡연이 당연히 폐에 해롭기 때문에 뭐 그런 내막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유 그냥 담배 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중국에서 나왔던 논문을 하나 예, 준비한 예. 게 있는데요. 또 우리가 혈압약 중에 ACE 이니비터 영문으로 ACE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차단제 혈압약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장하고 콩팥에 있던 어떤 효소 작용을 막아서 예. 심장 근육도 보호하고 혈압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특이한 게 이 ACE 숫자로 예. 2의 효소에 관련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세포에 이걸 탁 건드리면 수용체에서 쉽게 들어가는 걸 찾아냈어요. 아.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일수록 예, 예. 또는 당뇨나 또는 혈압 등으로 심혈관 환자가 있는 분들이 혈액을 통해서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노출됐을 때 일반적인 우리의 장기 내인 세포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들어가는 걸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령 등의 어떤 위험 요소에다 추가로 예. 이 흡연자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예. 일반 세포 손상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논문을 갖고 왔고요. 예.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사망률, 치명률에 관련해서도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으로 사망하신 분들, 우리나라도 너무 안타깝게 현재도 매년 3,000에서 5,000 명 분들이 예.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로 돌아가시고 계신데요. 흡연자일 경우에 훨씬 더 연관성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런 귀납적인 또 전향적 연구로도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니까 폐가 안 좋아져서 나쁜 일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예. 흡연자인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심장이나 예. 혈관 쪽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잘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었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표가 난 걸로. 또 하나 또 흥미있는 건 뭐냐면요. 예. 저는 이제 담배를 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 담배를 피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꺼내고 만지고 이 주로 호흡기 쪽, 코랑 입 쪽으로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접촉을 많이 되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써서 그렇게 보호했던 호흡기 부분을 이 노출되기 쉬운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쨌든 흡연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네. 군집에 속한다. 라고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우리 유병욱 교수께서도 에콰도르 상황을 잘 아신다면서요? 사실 제가 아까 우리 65명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봉사단들이 이제 철수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의사 출신이라서 예. 또 중남미 쪽을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에콰도르는 한 10여 차례 정도 방문했었고요. 예. 주로 했던 일들이 이제 공공의료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에 이제 병원에 관련된 걸 했는데 예. 과약길 같은 경우는 스페인과 바로 연결돼 있는 바로 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스페인에 지금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예. 반영되고 있는 도시이고요. 예. 또 하나가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예. 의료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예. 처음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 공공의료에 관련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태에서 예. 본인이 무증상 또는 감염 상태에서 또 진료를 하면서 이 병원 내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 숫자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것이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후 확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폐렴이나 이런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지금 거기가 이제 겨울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겨울로 들어가는 남반구 물론 그게 적도라서 예.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예. 키토 같은 경우는 해발 3,000m여서 예. 기온이 항상 좀 낮고 예. 겨울 되면 스산하고 춥고 예. 과약길 같은 경우는 이제 항구 도시라서 예. 해무, 예. 바다 안개와 더불어서 공기가 썩 좋지 않아서 네. 호흡기 환자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다른 나라에서 조금 안정되는 나라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예. 우선적으로 에콰도르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예. 에콰도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적으로도 쭉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 저희가 좀 전달해 드렸고 저희가 최평론가께 국제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다음에 하죠. 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